네, 안녕하세요. 어필의 쩡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약속?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 자주 창궐하게 됐나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네, 괜찮아요. 특별한 저는 네. 김한민이라고 하고요. 시셰퍼드라는 그 해양 환경 보호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 또 책과 그림 뭐 이런 걸 겸비하는 그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셔놓고 이렇게 셀프 네. 자기소개를 시키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아무튼 비건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더라고요. 비건들의 바이블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오늘은 그러면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온 거잖아요. 근데 종종 봤던 기사들 중에 동물들의 이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동물들이 사람과의 접촉이 더 확대가 되면서 그런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잘 옮겨올 수 있게 됐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서식지 파괴가 아마존의 파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작년에 아마존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아마존 브라질 쪽 아마존에 갔다 왔죠. 네, 네. 그럼 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실 뭘 했냐고요? 네, 맞아요. 기사를 읽은 건 네네. 그때 아마존 이제 막 네네. 화재 심각했을 때 네네. 하셨다고. 맞아요. 그때 네. 워낙 작년에 아마존 화재 정말 뭐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9시 뉴스에도 나올 만큼 컸는데 제가 그거 화재 때문만 간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화재는 아마존의 문제의 아주 한 부분에밖에 안 속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벌목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인권 침해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취재차 또 업무차 갔었어요. 그래서 뭐 한겨레 신문에 그 간단하게 아마존 리포트라고 해서 기고도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가서 본 것은 사실은 뭐 이미 뉴스에 나오고 다큐멘터리 같은 데 잘 보고가 됐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차원이었지만 사실 직접 가서 본 거의 힘은 항상 더 큰 것 같아요. 예, 직접 내 눈앞에서 정말 잿가루가 완전히 된 뭐 이제는 아마존 하면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밀림, 뭐 우거지 밀림 가면 초원이에요. 그냥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미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미 아마존에 들어왔다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사바나라고 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바나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면 여기 원래 아마존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아마존 리포트에 글을 썼냐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초현실적으로 골프장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골프장에 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의 다 그거를 이제 벌목을 해서 소 방목을 하거든요. 소 방목을 하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이게 아마존이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 멀리에는 또 가면 밀림이 아직 남아 있지만 여전히 많이. 근데 계속해서 그 벌목의 지역이 많아지고 있고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와의 관계는 또 어떤 거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사실 뭐 코로나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한 시민으로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읽고 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결국은 항상 그런 전염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 자체는 있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아준 방호벽 같은 그런 친구들이 동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쥐는 사실 바이러스를 아무리 얹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바이러스랑도. 왜냐면 같이 공진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한테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지적으로는 옛날에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접촉이 있을 때 그냥 거기서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점점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점점 서식지 안으로 우리가 원래 없었던 것들을 점점 많이 가고 인구는 게다가 늘어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 없었던 접촉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팬데믹이나 에피데믹 그런 전염병 뭐에는 항상 그 접점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접점들을 어떻게 밝혀내는지 역학 조사를 할 때도 그 접점들이 너무나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그래서 바이러스는 서식지를 파괴해도 여전히 살거든요. 그러면 서식지를 파괴하니까 동물들은 날아갔잖아요. 어디론가 도망가거나 죽고 그럼 누가 나와요? 사람이 살거나 가축도 있는데 그럼 바이러스는 누구한테 오겠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이 세계화를 통해서 옛날에는 거기서 그냥 한두 명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바로 수도에 왔다 수도 왔고 하루 만에 브라질에서 홍콩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세계화가 그리고 세계화가 만들어낸 그 엄청난 수요 공급 때문에 그 망이 유통망이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예, 이거는 많은 연구들과 저서들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Big Farms Made Big Food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로브 월러스. 네. 맞아요. 네. 거대 농장이 이제 거대 독감을 낳는다. 그래서 이분 요지가 그런 애그리 비즈니스, 산업적 네. 농업이 굉장히 이제 더 많이 확산되면서 바이러스가 더 자주 이제 등장할 네. 거다라는 얘기인데 되게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축산업 문제였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축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신이라고 쳐요. 그래서 진짜 팬데믹 내가 너무 원해. 그래서 만든 게 있다면 축산이라는 거예요. 네. 네, 거꾸로 생각했을 때.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뭐 촬영상 잠깐 이렇게 좀 좁긴 하지만 2m를 원래 해야 되고. 그러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축산이, 그 중에서 공장식 축산. 또 공장식 축산을 하는 분들은 그 문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의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기업형이라고 꼭 해달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공장인 거죠. 공장처럼 찍어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고 있다는. 근데 어쨌든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동물들을 따닥따닥 붙여놓고 모두가 유전적으로는 똑같고, 그죠? 완전 유전적으로 만든, 사실 GMO 돼지, GMO 닭인 거잖아요. 타다닥 붙여놓고 유전적으로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지면 뭐 항생제랑 그다음에 뭐 호르몬 이런 것들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해갖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산업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뭐 노동자들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게 팬데믹에 너무나 취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발명했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팬데믹 장치인 거죠 이게. 게다가 이제는 그것들이 지역적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어제 먹은 돼지고기가 그 돼지고기가 매일 먹은 게 브라질 아마존에서 벤 벌목을 해서 얻어진 대두를 먹고 먹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네네네네. 그 아까 말했던 로브 월러스라는 진화생물학자도 굉장히 그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말고도 뭐 데이비드 커먼이라고 스필오버 쓴 사람이 있어. 스필오버가 이제 동물한테서 사람을 넘어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염병이.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사실 놀랍지 않다고. Some people have said, oh, nobody saw this coming, this was unpredictable. That's just not true. The scientists saw this coming. The scientists that I was talking to 10 years ago when I researched spillover saw this coming in different pieces with different levels of probability. But if you took the consensus of the scientists that I talked to, the consensus would be this. Is there going to be a next big pandemic, a next big one, as I call it in the book? And they would say, yes, there will be a next big one. It'll be caused by a virus. That virus will come from an animal. What kind of an animal? Well, from a wild animal. What kind of a wild animal? Well, very possibly a bat. What kind of a virus? Well, a virus of the sort that evolves quickly, meaning maybe an influenza virus or a coronavirus. 그 다음에 그게 결국엔 그런 시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참고를 해서 이제 퍼질 거다. 다 예측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근데 아무도 말을 안 들은 거죠, 이런 게. 왜 팬데믹을 막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정말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언론이 완전히 썩은 것 같아. 이게 왜 생겼는지 생각해봤는데 진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